조선 중기의 정치 무대는 치열했다. 선조대를 거치며 동서붕당이 갈라지고 외세의 위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 혼란의 시기 수많은 신하들 가운데 유독 두드러지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윤두수였다. 그의 이름은 조용하지만 무겁게 역사를 지배해왔다. 뛰어난 문장가이자 외교 전략가로서의 역량은 물론 권력의 핵심을 꿰뚫는 눈과 판단력은 조선이라는 체제를 재정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챕터 1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나다. 윤두수는 1533년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이미 조선 초부터 이름을 떨친 사대부 가문이었다. 조부 윤희와 부친 윤춘녀는 뛰어난 문신으로 명성을 쌓았으며 윤두수 자신도 어린 시절부터 학문과 예절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자랐다. 특히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은 그가 향후 정치 무대에서 보일 지혜의 기반이 되었다. 1558년 그는 과거에 급제하며 본격적으로 조정에 입문한다. 그의 실력은 곧 조정에서도 인정받게 되고 요직을 두루 거치며 입지를 다져갔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단순한 실력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였다. 선조 즉위 이후 내부의 붕당 형성과 외교적 위기가 점차 심화되면서 윤두수는 단순한 관료 이상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이 시기에 그는 문신이자 전략가, 실무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학문적 기반과 더불어 뛰어난 현실 감각은 그를 조선 조정의 중추로 이끈 핵심 자질이었다. 챕터 2 외교와 현실 정치의 경계에서 윤두수의 정치적 역량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명가의 외교에서였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 속에서 자주성과 외교의 균형을 모색해야 했고 그는 사신으로 파견되어 외교적 능력을 과시했다. 단순한 외교 사절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저울질하는 임무였다. 그는 침착하고 논리적인 언변으로 명나라 대신들을 설득하며 조선의 입장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었다. 그러나 외교보다 더 어려운 것은 국내의 권력 구조였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붕당의 갈등 속에서 윤두수는 명확하게 한 진영에 서기보다 실용적인 판단을 중시했다. 그의 태도는 때로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항상 국가 전체의 안정과 효율을 우선시했다. 조선의 정치체계가 혼란스러웠던 이 시기에 윤두수는 조정 내 갈등을 완화시키고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챕터 3 붕당의 중심에서 균형을 유지하다. 선조 시대의 정치란 곧 붕당 정치였다. 이황과 이의를 중심으로 학파와 정치 성향이 분화되었고 이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조정을 장악했다. 윤두수는 서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분류되었지만 그는 극단적인 당파 싸움에 몰두하기보다는 언제나 조화와 실리를 중시했다. 그의 인생은 단순한 편 가르기가 아닌 조선 전체의 생존을 위한 정치였던 것이다. 윤두수의 지도 아래 서인은 점차 체계적인 행정 능력을 키워갔다. 그는 실무와 정책 운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유능한 인재들을 조정에 포진시켰다. 또한 붕당 내부에서도 과격한 목소리를 억누르고 국가의 안정을 우선하는 중재의 정치 노선을 견지했다. 이 때문에 그는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존재로 평가받는다. 챕터 4 임진왜란과 대혼란의 정치.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조선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했고 조정은 기능을 상실하다시피 했다. 이 시기 윤두수는 경상감사로서 전쟁 초기의 행정을 책임졌으며 비상 상황 속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며 지방의 질서와 백성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단순히 행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전란의 여파 속에서도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적극 지지하고 군비와 병참 문제에 집중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정치적 비난도 거세졌으며 그는 결국 일시적으로 관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전쟁의 와중에 보여준 통찰력과 냉정함은 후세에 두고두고 평가받는다. 챕터 5 다시 조정으로 돌아오다. 임진왜란의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윤두수는 다시 조정의 요청을 받아 복귀하게 된다. 이미 노령이었지만 그는 조정의 요청을 뿌리치지 않고 조국의 재건에 참여했다. 특히 피폐해진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데 집중했다. 윤두수의 복귀는 단순한 관직 복귀가 아니라 조선 사회 전체의 안정이라는 신호를 주는 정치적 사건이었다. 그는 복귀 이후에도 강직하면서도 유연한 태도로 조정을 이끌었으며 후배 관료들에게 모범이 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사대부 사회에서의 도덕성과 실천성을 함께 갖춘 인물로서 그는 다시 한번 국가의 근간을 정비하는 중책을 수행한다. 이 시기 그의 행정적 리더십은 조선 후기를 준비하는 데 결정적인 기틀이 된다. 챕터 6 가문과 후손에게 남긴 유산. 윤두수는 단순히 개인의 업적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가문적 유산을 남겼다. 그의 아들 윤근수, 손자 윤왕,
윤선도 등은 모두 조선 정계와 문단에서 이름을 남긴 인물들이다. 특히 윤선도는 훗날 조선시대 최고의 시조 시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후손들의 활약은 윤두수의 가문이 단순한 정치 가문을 넘어 문화와 철학까지 아우른 영향력 있는 명문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그가 자녀들에게 강조한 것은 단순한 출세가 아니라 지속적인 수양과 국가를 위한 봉사였다. 이 가치관은 윤씨 가문을 이후 수백 년간 조선의 중심에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가문의 전통은 단절되지 않았고 각 시대마다 윤두수의 후손들은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조선을 움직였다. 챕터 7 조선 정치의 안목과 이상. 윤두수는 현실 정치가이면서도 이상주의적인 측면도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는 유교의 이념에 충실하면서도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시대와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의 행정적 철학은 도덕성과 실용성의 균형에 있었다. 이는 후대의 정치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혼란한 조선 중기 정치에서 이상적인 유교 국가의 틀을 회복하려 노력했으며 붕당 간 대립을 조절하면서도 원칙을 잃지 않는 자세를 견지했다. 윤두수의 정치는 조선이라는 구조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모범이 되었고 이는 후대 사림들에게 깊은 반성과 기준을 남겼다. 챕터 8 윤두수 조선을 설계한 조용한 권력자. 윤두수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무용담이나 극적인 개혁보다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뼈대를 다듬은 인물이다. 그의 정치 철학은 지속 가능성과 균형에 기반해 있었고 그는 끝내 권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의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조선 중기를 거치며 흔들릴 뻔한 국가체계를 안정시켰다는 점이다. 오늘날까지도 윤두수는 자주 조명을 받는 인물은 아니지만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외세의 압력, 내부의 분열, 전란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 중심에서 조선의 도덕성과 행정구조를 지탱했다. 그야말로 조용한 실세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다. 윤두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에 중심을 잡아준 존재였다. 그는 힘보다는 원칙으로 명분보다는 실리로 움직이며 시대를 이끌었다. 오늘날 우리가 윤두수를 다시 조명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균형과 책임의 정치가 바로 지금 시대에도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